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단 하루 만에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대형주 위주로 시총 상위주 위주로 주가가 많이 빠졌고, 특히 어제 급등세를 만들어냈던 2차 전지는 오늘은 급락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죠. 물론 어제 막 상한가 가고 이래가지고 오늘 뭐 11%씩 이렇게 빠지는 게 그렇게 많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11%씩 빠진다는 것은 그건 뭐죠? 외국인 기관들 주요 세력들이 뭐 누군가가 하여튼 엄청나게 팔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내일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오늘 왕창 팔았는데 내일 갑자기, 물론 살 수도 있죠. 그런데 확률상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가가 빠질 때 사실은 비중을 줄여놓는 것이 맞습니다. 잘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뭐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 주가가 빠지는 것만이 중요한 거죠. 뭔가 예상이 잘못됐네. 주가가 잘 갈 줄 알았지만 오늘 빠지는구나 하고 비중을 덜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오늘 장중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약간 상승하는 것처럼 이 페이크를 좀 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요, 혹시 모르니까 또 좀 사보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싶으면 다시 팔아야죠.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위아래로 굉장히 클 때는, 빠질 때는 팔아야죠. 그리고 오를 때는 오르는 건가 하고 조금 사보는 거죠. 물론 판 물량의 일부만. 그래서 오늘 이제 제 경우에는 이제 좀 팔았다가, 많이 팔았다가 조금 사봤다가 다시 왕창 팔아서 비중을 이제 왕창 뭐 줄여놨습니다. 또 아쉽기는 하죠. 이제 어제 상한가에서 조금만 더 잘 갔으면, 오늘 한 절반쯤 15%쯤 올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게 못 가는 걸 뭐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장의 분위기에 순응하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는 오늘 비중을 굉장히 많이 줄였고요. 뭐 2차 전지뿐만 아니고 시장이 오늘 전체적으로 좋지 않아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락폭이 큰 종목들은 좀 팔았어요. 그래, 팔아서 다시 또 현금을 들고 있어야만 내일 잘 가는 종목, 뭐 내일의 강한 업종을 또 매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너무 잘 갈 거야라고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잘 가면 사면 되고 잘 못 가면 팔면 되는 아주 기본적이고 간단한 그런 이치를 그냥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나치게 어렵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오늘처럼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미국에 다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밤이죠. 이제 내일 새벽이죠. 미국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장이 지난번에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난 것처럼 말했는데, 약간 파월 의장이 또 말을 뒤집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도 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아직은 완전히 불안감을 해소한 건 아니다. 이제 그게 좀 하나의 시장이 흔들리는 그런 원인이 아니었나 싶고, 또 오늘은 중국 경제 지표도 좀 좋지 않았고, 이스라엘 전쟁 확전 얘기도 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었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잘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가, 어제 뭐 공매도, 이런 공매도 금지 이런 것들은 그냥 하루 상한가 가는 걸로 좀 끝난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또 내일이든 모레든 뭐 너무 많이 빠지면 다시 매수할 기회를 주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기분 좋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제 상한가 갔고 오늘 11% 하락을 했는데, 어제 상한가는 그대로 챙기고 오늘 11% 빠질 때 비중을 줄여서 낙폭을 좀 내 손실폭을 좀 줄여놓고, 여기서 더 빠져서 뭐 만약에 내일 한 5%좀 더 빠진다고 쳤을 때 나머지 비중마저 줄여놓은 다음에 반등할 때 다시 원래 갖고 있던 물량만큼 다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움직여 준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아주 고맙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는 꾸준히 그렇게 관심을 갖되 오늘처럼 11%씩 이렇게 빠질 때는 그냥 들고 있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 무모하다 그런 생각이고요. 어제 그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할 기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2차 전지에서 그동안 잘 못 가다가 생각보다 훨씬 큰 상승, 상한가를 어저께 겪고 어제 고점 부근에서 파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오늘 더 갈 수도 있으니까 뭐 들고 있는 것에는 뭐 찬성하고요. 오늘 아침에 흐름 좋지 않을 때 좀 팔고 이렇게 비중을 줄여놓는 것도 맞다고 보고요. 그럼 여기서 다시 좀 더 빠졌을 때 그때는 또 재차 어떤 상승의 그 기운이 이제 보이면 그때는 다시 매수를 하는 또 타이밍으로 삼는 게 좋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이제 주요 또 업종들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업종들 이런 종목들을 또 매수해 놓는 것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 그 업종과 종목에 골고루 분산해 놓는 그 포트폴리오를 다시 이제 구성하는 뭐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 굉장히 좋은 기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적절한 전략을 뭐 가져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코스피 245종목이 올랐고 637종목이 빠졌습니다. 2.33%, 뭐 코스피 100도 비슷하게 빠졌는데요. 굉장히 좋지 않았죠. 코스닥도 428종목 오르고 1121종목이 빠졌습니다. 1.8% 하락했고 코스닥 150은 2.18, 대형주가 더 좋지 않았죠.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은 여전히 공매도 이제 쇼커버링 물량들이 조금씩 더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가 이제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자, 지금 선물지수, 미국 선물지수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약세가 좀 이어졌고요. 또 시간외 거래 뭐 굉장히 많이 빠지는 그런 흐름. 2차 전지가 특히 4% 정도씩 빠졌기 때문에 오늘 못지않게 한 10%씩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원달러 환율은 오늘 다시 0.82% 올라서 10원 넘게 올라서 1307원대까지 다시 올라갔고요. 국제유가 0.39% 올라서 80.82달러대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미국 금리 급등에 따른 달러 강세 영향으로 원화 약세를 보이며 하락 출발한 뒤에 중국의 수출 지표 부진, 기관 외국인의 매도폭이 확대되면서 어제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했다. 코스닥은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 영향으로 반도체주와 2차 전지주 중심의 기관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전일자 급등분에 대한 매도세 영향으로 하락 마감 이런 제목으로 미국 증시가 대규모 국채 입찰 및 연준위원 발언 등에 대한 관망 심리에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급등분에 대한 매도세가 나왔다. 또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에 기반한 일반 전기전자와 기계 장비 업종 등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빈대 출몰 때문에 살충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딱 한 종목 삼성전자 우선주만 뭐 강보합 정도 이렇게 올랐고요.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이 11%대 급락을 했고 LG에너지솔루션도 10%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가 3.74% 혼자 올랐지만 장중 상승세에 비하면 거의 다 상승세를 토해낸 거고요. LNF 15%대 또 뭐 포스코 DX, 레인보우 로보틱스 5%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업종 보면은 전기 가스 업종이 좋은 것처럼 나오지만 한국전력이 0.8%대 혼자 큰 종목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 거고요. 철강금속 어제 제일 좋았는데 오늘은 제일 안 좋았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11%대, 대양금속이 8%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코스닥은 금융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아무래도 유비커스홀딩스도 그렇지만 에코프로가 3.74% 올랐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 것 같고요. 반면에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안 좋았는데 LNF 15%대, 신성델타테크 11%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은 동성제약이 10%대, 국제약품 9%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경보제약이 4%대, 종근당바이오와 SK바이오사이언스가 3%대 하락했고요.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경남제약이 상한가, 우진BNG와 제놀루션이 19%대 올랐고, 반면에 대화제약, 케어젠이 7%대 하락했습니다. 공매도 534억 원이 줄었고요. 과열 종목은 없었습니다. 어제 설명해 드린 대로 이제 일부 시장 조성자들이 이제 공매도를 할 수 있게끔,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이긴 하지만 공매도를 일부 열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나오는 거고요. 자, 공매도 오늘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을 보면 코스피는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삼성 SDI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셀티론 헬스케어, HPSP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는 SK렌터카, 코람코더원 리츠, 용평리조트, DB하이텍, 티웨이 항공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리노공업, 코미팜, 모두투어, 메일유업, 젠백스 순이었습니다. 그래도 제법 나와요. 지금 뭐 20몇 퍼센트 정도씩 이렇게 공매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자, 오늘 뭐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2차 전지주 급락했다는 소식,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였고요. 제가 볼 때는 어제 너무 지나치게 또 올랐던 것에 제가 생각했던, 그냥 오늘 제가 느꼈던 그런 기분하고 비슷한 수급이 나온 것 같아요. 어제 크게 올랐는데 오늘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들고 있다가 장 초반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분위기 조금 일부 덜어놓고 추가 하락하니까 더 덜고, 뭐 반등하나 조금 샀다가 다시 하락하는 거 보고 또 팔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 게 아닌가 싶고요. 결과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세게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2차 전지 중심으로 해서 수급을 좀 자세히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수급 바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이 313만 주 5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에코프로 BM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 특히 외국인이 18만 주 덜어내면서 14,500원 빠졌는데, 자세히 보시면 최근 급등세에 비하면 아주 일부 조정이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큰 어떤 흐름이 꺾였다기보다는 좀 상승폭이 좀 저지당하고 있다, 이런 정도. 그래서 내일, 어제만 해도 69,000원, 뭐 최근 3일 동안 10만 원 넘게 올랐으니까요. 14,500원 정도 빠진 거는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홀딩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일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크게 빠질 때 일부 비중을 좀 만약에 100주쯤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한 뭐 5주에서 10주 정도 덜어보든가, 아니면은 한 20%, 20주 정도 덜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매매를 했다가 내일 또 반등하면 다시 한 20주 채우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자, 에코프로는 개인하고 기관이 같이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가 오히려 31,000원이 올라갔습니다. 외국인이 팔았습니다만. 그래서 결국 85만 9천원까지 올라왔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외국인의 매도가 세게 나왔습니다. 4일 연속 매도. 그래서 어제 84,000원 올랐지만 오늘 57,500원을 빼서 생각보다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외국인의 매도가 세게 31만 5천 주 정도 나왔고, 기관도 많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38,500원이 빠졌습니다. 어제 8만 원 넘게 오른 것에 비하면은 뭐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추가 하락이 이제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내일 흐름에 따라서는 역시 비중을 더 줄이는 쪽이 일단은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이 들고요. 자, 셀트리온은 14만 7천 주 외국인의 매수 덕분에 주가가 많이 빠지진 않았고, 반면에 기관이 거의 뭐 28만 주 정도를 덜어내면서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2,300원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역시 어제 8,000원 오른 것에 비하면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지만 기관과 개인의 매도가 세게 나오고, 특히 금투가 3일 연속 매도가 나오면서 1,900원 빠졌습니다. 위메이드는 외국인이 샀어요. 개인도 사고 기관이 매도,
금투가 특히 2만 주 넘게 매도를 하면서 1,900원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삼성전자 0.28% 200원이 빠진 77,700원, 에코프로 BM 4.04% 11,500원이 빠진 273,000원, 에코프로 34,000원 3.96%가 하락한 825,000원, 포스코홀딩스 2.05% 9,500원 빠진 455,500원, 포스코 퓨처엠 2.73% 8,500원 빠진 302,500원, 셀트리온 0.39% 600원 빠진 155,000원, 헬스케어 0.58% 400원 빠진 68,900원, 위메이드 2.7% 1,200원이 오른 45,700원이었습니다. 위메이드는 지금 장 마감하고 실적을 발표했는데 6분기 만에 흑자 전환 뭐 이런 아까 기사가 보이더라고요.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위메이드가 주력이 아니다 보니까 자세히. 근데 내일 일단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내일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자, 일봉 차트 보면은 삼성전자는 오늘 그 아래 꼬리를 달고, 그러니까 저점에 좀 많이 빠지다가 일단 뭐 3일선 정도 그냥 바닥에 바로 이제 지지가 나왔고요. 지금 이 매물대 구간 75,000원에서 71,500원 정도 되는 이 사이가 삼성전자의 움직이는 폭이 아닐까 싶어요. 저점은 75,000원 정도, 고점은 71,500원 정도, 이 흐름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자, 에코프로 BM은 어제 장대 양봉 만들고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요. 오늘 어제 빠진 것보다 크게 빠지지 않은 상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래 꼬리 굉장히 길게 달고 61선 지지 확인하면서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빠지면, 오늘이 아니죠. 내일 이제 그 시간에 빠졌기 때문에 내일 빠지면 아래쪽에 이 지금 매물대 하단 그러면은 55,800원?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은 사실은 뭐 지금 자리에서 28만 원대니까 268,000원이죠. 268,000원 정도까지 빠지려면 한 26,000원 정도가 더 내려가야 되는데 오늘 빠진 곳에 거의 2배 가까이니까 일단은 그 부근까지 밀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60일선 정도에서 지지를 확인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까 4% 넘게 하락이 나왔죠. 이 시간외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60일선이면은 276,000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87% 하락, 이 정도보다 더 많이 빠질 가능성, 오늘 시간외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지금 매물대 바닥을 하향 돌파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렇다면 그 아래쪽에 그 21선이 이제 21선과 매물대가 동시에 만나네요. 그 자리가 38,000원, 24만 원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그 하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빠질까 싶기도 합니다만, 일단 첫 번째 268,000원에서 이제 바닥 지지를 받느냐, 못 받으면 이게 뚫리면 그 아래쪽 매물대 23만 원대까지 추가 하락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상승해도 60일선, 하락해도 매물대 이 구간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닥이 에코프로는 824,000원 매물대 바닥, 올라가면 매물대 위, 매물대 이제 상단 899,000원, 9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90만 원 뚫고 올라갔었습니다만 내일은 90만 원 정도가 상단일 거라고 보고요. 90만 원 가기 전에 121선에 884,000원 정도 되는 자리에 121선이 있어서 어쩌면 첫 번째는 88만 원대 정도 올라갔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에너지가 좀 약하면 밀릴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오늘 흐름이 상승세를 60일선 부근까지 끌어올렸다가 빼는 흐름이 나왔죠. 위아래 꼬리 달고 음봉 만들어냈으니까 이제 하락 전환하는 흐름.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82만 원대까지 충분히 추가 하락할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굉장히 좋지 않아요. 어제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는데 오늘 어제 시초가보다도 더 아래로 빼면서 아주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아래쪽에 3일선 이게 5일선이군요. 5일선이 45만 원인데 오늘 저가가 45만 2천 원. 그러니까 5일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해서 노란색 21선 46만 5천 원쯤 되는 자리에서 딱 앉아 있는 거죠. 지금 46만 4,500원인데 21선이 46만 4,650원. 정확하게 21선에 앉아 있고요. 이 21선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아래쪽에 뭐 굉장히 많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매물대 바닥이 44만 7천 원 정도고요. 5일선하고 연결이 되는데 11선 부근까지 밀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11선 43만 9천 원, 대충 44만 원쯤 되는 자리고 2.93% 하락할 경우에 5일선, 그리고 5.51% 하락할 경우에 11선, 그리고 121선이 중간에 4.33% 올라가면 이제 121선을 만나서 121선이 고점, 5일선과 11선 정도가 저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포스코 퓨처엠도 좋지 않은데요. 어제 241선, 분홍색 241선 딛고 크게 올라갔다가 오늘 이걸 다 빼고 추락을 해서 241선 내주고 아래쪽 21선 지지를 확인한 상태입니다. 오늘 시간외가 좀 빠졌기 때문에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못 받으면 29만 8천 원에서 지지를 못 받으면 추가 하락 가능하다. 5일선 28만 4천 원까지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241선 단숨에 돌파하나 싶었는데 그대로 241선 내주고 제 생각에는 내일 아래쪽 회색 121선 15만 2천 원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굉장히 고점 찍고 올라가다가 추가 이제 하락을 해서 내일 5일선까지 68,200원대까지 약간의 추가 하락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5일선의 지지를 받으면 단기적으로는 다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위메이트도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아래쪽에 241선이 언제나 바닥이 될 겁니다. 지지 라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42,300원 정도, 아무리 많이 빠져도 42,300원. 지금으로부터 4.93% 하락하는 자리고요. 만약에 상승할 경우, 올라갈 경우에는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볼 때 매물대가 47,000원대 하나, 5만원대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5만원대 중반, 한 5만 3천원 정도까지 목표를 잡아놓고 좀 중장기로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실적이 워낙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아쉽게도 시간외가 아니라 미국 선물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96, S&P 500이 마이너스 10.75, 나스닥이 마이너스 12.5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어떠냐면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91, 그 다음에 S&P 500이 10.5, 마이너스 10.5, 나스닥이 마이너스 13이네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보다는 낙폭을 조금 줄이고 있는 그런 구간이죠. 나스닥은 비슷하고요. S&P 500도 좀 비슷하고요. 다우존스는 약간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특별한 호재가 나오지 않고 미끄러지면 당연히 우리 증시 부담 커지고요. 내일 2차 전지들 중심으로 해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생각보다는 클 수 있겠다. 시간외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하시고, 대응하는 방법은 많이 빠지면 그냥 던지는 거예요. 아깝다는 생각 당연히 들죠. 그러나 그대로 들고 있으면 오늘처럼 막 10 몇 %씩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만약에 포스코 퓨처엠도 시초가 부근에 던졌으면 그냥 약보합해서 던지는 건데요. 오늘 11%, 장중에 14%까지 하락을 했단 말이죠. 충분히 오늘 아마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여러 번 있었을 텐데, 그거를 만약에 매도를 해서 줄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특히 그런 분들이 수익권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수익권이 아니라면, 손실을 보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투자하는 방법, 매매하는 방법을 조금 개선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증시가 이제 서머타임 끝나가지고 1시간씩 늦어지면서, 원래 이 시간대쯤 되면 이제 개장 직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1시간 더 있어야 되죠. 지금 미국 개장까지는 1시간 20분쯤 남았고요. 뭐 아직은 좀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만 얼른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이 정도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